저는 만약에 뭐 내 집 마련 한다라고 네네네. 하면은 뭐 하나 찍어도 될까요? 네. 이거 저는 죄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그렇죠. 네네. 이거를 사놓으면은 신속통합 기획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다 떨어진다, 5% 떨어진다, 3% 떨어진다 이런 거에는 조금 일일비 안 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네. 몇 억뿐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강남에 진입하느냐. 네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할 그 작은 범위 내에서 네네. 최선을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최악을 선택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 돈으로는 도저히 서울에는 못 사. 그러면 수도권에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큰 냇가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한 진공- 번에 건너려고 하면 가랭이가 어떻게 돼요? 쫙. 네. 그렇죠. 찢어질 수 있죠. 그렇죠. 예, 황새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진검대를 이용해서 네네. 건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또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도록 네네. 이 진검다리를 통해서 서울로 진입, 강남으로 진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 다 모을 때까지 10억 다 모을 때까지 20억 다 모을 때까지 나는 안 사. 전세만 살 거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진검다리 돌 한 3개 필요한데 그 3개 다 모을 때까지 강안 건너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일단 진검다리를 하나 딛고 서 있어야 된다라는 딛고 거죠. 서 있는다. 왜냐, 이 진검다리는 네.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제가 이 팀장한테 질문 한번 할게요. 네, IMF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죠? 나 몰라요. 그때 IMF가 1인당 농담이- 국민소득이 네. 8,000불 수준이었어요. 네, 예, 예. 그러면은 2008년도에는 얼마였을까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15,000불? 그때 21,000불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벌었어요? 네. 2021년도에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세요, 저한테? 집값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 뭐 3만 불이요, 3만 불. 화나신 거 아니죠? 자꾸 못 맞추니까. 3만 불. 땡! 35,000불. 4,000불 차이가 큽니다, 이게. 꼭 땡! 뭐 이래야 됩니까? 기분 안 좋으셨구나. 뭐, 네. 네, 뭐 어떻게 뭐 벌칙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도 배웠어요. 나영석 PD한테. 아, 그렇죠. 아, 자. TV도 보실 줄 아시는구나. 지금 네, 보죠. 어떻게 하면 재밌는 영상을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 왜 떨어지는지 박사님만 모르시는 거야? 다 알던데 시청자분들 제가 이렇게 몇 마디 나눠. 재미없게 한다라고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화났습니다, 지금. 네, 화난 거 아닙니다. 네. 삐진 겁니다. 삐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소득이 증가하면은 뭐가 증가할까요? 돈도 증가해요. 그럼요, 통화량, 그럼요. 예, 통화량도 예. 증가하는데 그러면은 98년도에 IMF 때 우리나라 통화량, M2 통화량이 640조 정도 됐어요. 640조? 좀 그러면은 2008년도에는 통화량이 1600조 원 정도 됐었어요. 1400조에서 1600조 사이. 근데 작년에 얼마였느냐? 3700조 원이었어요. 네. 그럼 집값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네. IMF 때 제가 신사동지점 대리를 했는데 네. 그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이 3억 네네. 정도 했었어요. 네. 경매로 1억 4천, 1억 5천에 네네네네. 나왔던 거였어요. 네. 근데 지금 35평짜리가 40억, 45억 하잖아요. 그때 월급이 얼마셨어요? 한 네. 150만 원? 100한 50만 원, 60만 원. 뭐 그럼 한 100만 원이라고 치고 제가 신한은행 처음 90년 입사했을 때 3억? 그렇죠, 3억. 예. 그럼 월급의 300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월급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억이네요? 9억, 300배. 그렇죠. 9억 정도? 네. 그럼 그때나 지금 더- 지금나. 예. 아, 물론 좋은 집들은 더 비슷해요. 비싸고 예. 300배니까 한 10억짜리 아파트 정도는 뭐 비슷하네요. 그렇죠. 느낌은? 느낌상으로 예, 비슷하죠. 예. 근데 네. 뭐 지금이 훨씬 더 비싸다. 그 인식이 되죠. 예. 왜냐면은 네. 아까 얘기한 양극화 비싼 집만 보니까 그렇죠. 평당 1억 5천짜리, 1억 3천짜리만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작년에 3,700조. IMF 때보다 통화량이 늘어나서 그 통화량이 늘어남이 실물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소득이 늘어나면서 통화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인플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네네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실물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5년 뒤에 4만 불로 간다. 네. 5만 불로 간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집값은 떨어진다. 네. 이론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죠. 네. 지금 이론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네네네.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집값도 연착륙하면서 올라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아주 아름다운 그렇죠. 곡선이죠. 아름다운 네. 인플레죠, 그거는. 이런 가운데서 네네네. 더 오르는 놈이 있고 덜 오르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오르고 다 떨어지는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좀 더 오를 거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거는 누가 찍어줘서 사는 게 아니라 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해서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딱 찍어줬으면 우리 좋겠는데. 고부자가 찍어주는 방송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저는 만약에 뭐 내 집 마련 한다라고 네네네. 하면은 뭐 하나 찍어줘도 될까요? 이거 저는 뭐 저도 못 사요. 뭐 지난달 거래량을 보니까 네네네. 2월달 거래량 네네네. 2,000건이 넘었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가장 거래가 많이 난 데가 송파, 강동, 네. 강북에서는 성북구, 네. 노원구예요. 네네네. 근데 노원구 보면은 노원구는 죄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88년, 86년, 89년 네네네네. 뭐 이때 입주한 아파트들인데 이거를 사놓으면은 신속통합 기획에 얹어서 네네네. 재건축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10년에서 15년 안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여기에 내 집 마련 전세 끼고 하자라는 거예요. 상계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는데 네네네네. 여기 15단지, 14단지는 임대주택이니까 사면 안 되고요. 네네네. 나머지 단지는 다 사도 되고요. 중개 네. 중개 주공 5단지, 6단지 그런데 사라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자. 거기는 우리 것 가지고는 충분히 살 수 있고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받고 있잖아요.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대출금리요? 인위적으로도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제가 지난 3%에 나가가지고 금리가 올라갈 건데 뭔 소리냐 무슨 집값이 떨어진다고 뭐 하느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그쯤에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뭐 올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마침 실리콘밸리뱅크인데 여기가 파산이 났네요. 그거를 뭐 제가 뭐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위험합니다. 저 위험합니다, 절대 지금.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네네. 파산이 났어요. 그럼 미국 연준에서도 그렇죠. 금리 인상하기가 이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인플레를 논하기가 지금 조금 애매한 그래서 뭐 상황입니다. 빅 스텝, 빅 스텝으로 네네. 뭐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 베이비 스텝 정도 아니면 동결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네. 조금 상황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금리 한국은행에서도 한숨 돌린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동결을 하거나 좀 내리더라도 부담이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 하는 게 좋겠다. 이거 내 집 마련 안 하고 돈 가지고 있으면은요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죠. 쓰게 돼 있습니다. 차 사야죠. 여행 맞아요. 다녀야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어야죠. 쓰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양극화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얘기이기 그럼요. 때문에 다뤄지지 않는다. 평준화는 안 돼요. 지금 근데 슬슬 또 거래가 많이 되고 네.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다. 네. 물론 미분양은 깔려 있지만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역시나 댓글은 기자들이 또 띄우고 있네 뭐 막 이런 댓글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죽기 직전에 발작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리먼 사태 때도 잠깐 거래량이 늘었다가 한 3년 쭉 거래 거의 없이 갔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거 사면 돼요. 그러면은 리먼 이후에 3년 동안 가격이 안 올라가고 형 가격으로 갔는데 그때 못 산 사람이 지금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네네. 그때 못 산 사람은 10년 전에 못 산 사람은 지금도 못 사요. 돈은 다 써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악플만 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사려는 거예요. 조건 좋으니까 안 떨어질 거, 미래가치 있는 거, 떨어질 거 사지 말고 지금 산다고 다 오르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팀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올라간다고 다 죄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0,000원 올라가는 게 있고 100만 원 올라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 올라가는 거는 10,000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것처럼 안 보이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공부해서 사자라는 거예요. 내 집 마련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내 집 마련 하지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공부하면서
내 집 마련하고 자산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은, 네. 박사님은 어쩔 수 없이 언론이나 이런 그 3프로 TV나 이런 데 네. 가셔서 무조건 오른다 쪽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블로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요, 무조건 오른다라고 해서 그렇게 돼 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전망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전망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시장 상황을 제가 보니까 오를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프레임이 짜져 있다니까요. 프레임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살짝 한 겹 벗겨드리는 거예요. 베껴주세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해하기 쉽게 100원짜리가 정상적인 인플레가 뭐 1년에 한 3%라고 가정하면 아주 아름다운 인플레예요. 네. 자, 100원짜리가 5년 후에는 115원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110원이 돼 있는 거는 떨어진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120원이 돼 있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게 그런 거를 진정한 찾아. 자산 관리고. 그렇죠. 이걸 세 개를 다 놓아보면 어쨌든 100원보다는 다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예, 올라간 거다라고는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그렇죠. 110원짜리를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인플레 대비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그렇죠. 원래 과거 자산 가격 대비는 그래도 110원도 오른 거니까. 네, 네, 네.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네, 네. 그죠? 그렇죠. 이게 양극화는 분명한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른다라고만 맨날 얘기하는 박사님 이런 오명을 제가 지금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네, 싶어서. 좋네요. 네, 네. 깔끔하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중요하죠. 예, 예. 근데 이게 뭐 거꾸로 100원짜리가 80원, 95원 이런 개념 환성하기 어렵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지금 뭐 통화량이라든지 우리나라 성장률이라든지 뭐 우리나라가 망해야 좀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망하기는 뭐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하- 망한다는 거는 세계가 거의 다 망한다라고 그렇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가 안 네. 좋아지고 더 불행해진다라는 거를 원하는 국민들은 없죠. 오늘도 지금 뭐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네네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용인 그렇죠. 용인에다가 예, 예, 예. 300조 원 네네네. 300조 원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그렇죠. 넘잖아요. 이걸 위해서 반도체,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그런 허브를 만들겠다. 그런 공단을 제대로 된 네. 이런 데를 만들겠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성장할 거냐 이걸 고민해야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할 거냐.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값으로 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럼요. 얘기니까요. 그럼요. 네. 네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오해 없으시길 네. 바라면서 제가 박사님의 유튜브 여기저기를 이렇게 좀 보면서 네. 이게 저는 뭐 박사님하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항상 여러 번 나누니까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제가 마음속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단편적으로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좋네요. 예, 네. 바로 잡는 시간을 네. 가졌고요. 네. 네. 이영진 팀장 다음에도 또 네. 나와 주실 수 있죠? 뭐 구독자 네. 수만 팍팍 늘어나면은 제가 네. 예, 자주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뵙겠습니다.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